안녕하세요, 용센입니다. 오늘은 D5 렌더 업데이트 관련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D5가 이제 3.0으로 업데이트가 됐는데 굉장히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됐더라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주력으로 설명드릴 5가지 업데이트 요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능에 대한 사용법과 팁도 같이 들어가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D5 라이트입니다. 보통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빠르게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럴 땐 D5 라이트를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정말 좋았던 게 랜스케이프처럼 스케치업 안에서 플러그인 형태로 조명과 재질을 실시간으로 동기화해 주니까 작업의 흐름이 끊기지 않더라고요. 특히 AI 이미지 투 이미지 기능은 클라우드 서버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 컴퓨터 사양에 상관없이 결과물을 뽑아주니까 참 편리했습니다. 또한 D5 라이트에서 가볍게 시안을 잡은 다음에 D5 렌더 정식 버전으로 파일을 넘겨서 정밀 작업을 한다면 훨씬 더 빠른 워크플로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D5 라이트를 설치하시게 되면 툴바가 이렇게 생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검은색 D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D5 라이트입니다. 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화면이 뜨게 됩니다. D5 라이트는 화면 모드가 2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걸어주는 화면 모드가 있고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Switch to AI Generation 모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주시면 스케치업에서 보시는 모델링 상태로 화면이 전환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AI 스타일을 여러분들이 선정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이 렌더를 걸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중앙 하단에 보면은 스타일 프리셋이 있는데 여기를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 프리셋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위쪽에 4가지 탭들이 있으니까 요거는 한 번씩 써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다크톤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렉트를 누르니까 여기에 또 여러가지 형태들이 또 나오고 있죠. 다크톤 베드룸으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된 거니까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옆에 보시면 Structure Way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정확한 결과물을 추출하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좀 창의적인 결과물을 추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레퍼런스 이미지는 이 이미지를 추출할 때 참고할 만한 이미지를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는 기능이고요. 옆에 있는 알파벳 T 아이콘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예시에서는 입력하지는 않을게요. 그 다음 옆에 있는 거는 아웃풋 세팅인데 이미지 퀄리티를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이미지 추출 개수도 여러분들이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4개로 되어 있는데 아마 뽑게 되면은 4가지의 형태의 시안으로 추출을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제너레이트를 눌러주시면은 이제 추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스탠다드 퀄리티하고 4개 이미지로 되어 있죠. 저는 하이 퀄리티로 하고요. 이미지 4개를 한번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결과물이 나왔는데 너무 정확한 나머지 모델링 상에 있는 도면의 형태까지 나온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런 것들이 도면 선인데 지금은 거의 뭐 전기줄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작업을 하면 밑에다가 도면을 깔고 그 위에다가 작업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업을 하잖아요. D5 라이트에서 이미지 추출하실 때는 그 부분까지도 다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도면 부분은 지워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델링에서 도면 부분은 제가 따로 지워 놓도록 할게요. 러그도 모양이 좀 이상해가지고 러그도 좀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V-Ray에서 쓰는 돔라이트인데 얘네들도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줄로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델링 수정을 하셨다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눌러주셔야 되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D5 왼쪽 하단에 보시면 리캡처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셔야지 기존에 수정되어 있는 모델링 형태로 업데이트가 될 겁니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확도를 가운데로 맞춰 놓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저희가 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미지를 2개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제너레이트를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까지 적용된 형태로 한번 이미지를 추출해 봤습니다. 이 기능을 쓰시게 되면 딱히 렌더를 돌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 상에서 재질을 입힌 형태를 실제 이미지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았던 점 같아요. 속도도 빠르고 퀄리티도 준수하고요. 편하기까지 하네요. 그 다음에 저장은 거기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위치 투 리얼타임 렌더링 모드로 한번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말 그대로 D5를 좀 간소화시킨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인터페이스들을 한번 볼 건데, 왼쪽은 이제 씬들을 생성하고 생성한 목록을 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Create New Scene을 눌러주시면은 씬이 하나 생성이 되고, 씬 리스트를 눌러주시면은 생성된 씬이 저장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씬이 이동을 하거나 구도가 바뀌게 되면 여기 업데이트 버튼 누르셔가지고 바뀐 씬으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에디트 이펙트가 있는데, 에디트 이펙트는 클릭을 하시게 되면 두 가지 요소밖에 없습니다. 라이팅하고 컬러. 그래서 컨트라스트는 대비죠. 올렸다 내렸다 조절하실 수 있고, 하이라이트는 가장 밝은 부분의 밝기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섀도우는 이제 가장 어두운 부분의 밝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출수록 옅어지죠. 올릴수록 진해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 있는 슬로프는 대비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라스트랑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여지는 것도 비슷하죠. 그 다음에 컬러 부분에 가가지고 세츄레이션, 채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템퍼레이처, 색 온도를 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틴트를 사용해서 이미지의 전반적인 색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인바이로먼트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 지금 스카이가 비어있는 형태로 나오죠. 여기에다가도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HDRI 맵이라든가 이런 이미지들을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거나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게 되시면 배경에 이미지가 적용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실시간 렌더로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로테이트로 보시면서 돌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둡다면 인텐시티로 조절을 해도 되겠죠. 그 다음 오른쪽은 익스포저 기능인데, 클릭을 한번 하시면 숫자로 표기되는 형태를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은 슬라이드 바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은 Disable Auto Exposure라는 기능인데, 자동으로 노출 맞추는 기능을 해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원하는 형태로 노출 값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웬만하면 이미지를 봤을 때 별 문제가 없으면 키고 쓰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오픈 매테리얼 에디터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쓰시려면 여러분들이 스케치업 화면에서 스포이드로 원하는 재질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쓰실 수가 있으세요. 매테리얼 템플릿을 보시면 제네럴하고 그 외 여러가지 재질들이 수록된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템플릿을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물론 이미지를 클릭을 하셔가지고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멀맵의 정도를 조절하실 수가 있고, 반사에 관련된 스페큘러와 러프니스의 값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 라이트 에디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 주시면은 스케치업 상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라이트를 설치를 하시고, D5 라이트에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밝기하고 범위, 지금은 스포트라이트를 써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온도라든가 색깔도 조절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좀 간편하게 쓸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엔 오픈 어셋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스를 스케치업으로 가져와서 라이트에서 적용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식물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나중에는 좀 업데이트가 되겠죠. 바로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기 때문에 D5 렌더 정식 버전을 키지 않더라도 쉽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재질하고 조명 그 외에 뭐 여러가지 요소들을 얼추 조절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한 기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렌더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음은 D5Works입니다. 모델링만으로는 텅 빈 공간을 채우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편리한 에셋을 쓰는 편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수많은 에셋을 가지고 있는 D5Works가 런처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셋 관리가 너무 편해졌습니다. 웹사이트를 헤매지 않고 런처 안에서 바로 고품질 모델이나 재질을 골라서 다운로드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드는 에셋을 클릭 한 번으로 바로 배치하는 경험은 확실히 작업 시간을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에셋을 직접 만드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수수료 0%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점도 눈여겨보실 만합니다. D5 런처에 보시면 온라인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D5Works를 쓰실 수 있는 위치인데 소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건 밑에 각각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써져 있다는 겁니다. D5 렌더라고 써져 있는 소스 같은 경우에는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적용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D5 라이트나 스케치업상으로는 불러오기가 불가능합니다. 반대로 D5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어셋들은 D5 렌더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라이트를 쓰고 있는 스케치업상에서는 얼마든지 가져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놀랐던 건 바로 이 오션 시스템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물과 해안선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게 참 번거로운 일이었는데 이제는 지형을 자동으로 인식해서 매끄러운 해안선을 생성해줍니다. 수면의 높이나 파도의 크기, 속도는 물론이고 수중의 빛, 산란 정도까지 세밀하게 만질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바다를 표현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D5 렌더 상단에 트레인을 눌러보시면 오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클릭을 하시게 되면 왼쪽 오브젝트에 오션이라고 이렇게 레이어가 생성이 되는데 여기에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서페이스 탭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하이로 해수면의 전체 높이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웨이브 스케일로 파도의 가로 크기를 여러분들이 직접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웨이브 하이는 파도의 높이인데 이걸로 입체감을 여러분들이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스피드는 파도의 이동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올리면 올릴수록 훨씬 더 빠른 물의 일렁임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매테리얼에 보시면 absorption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수중 빛을 흡수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이 클수록 색이 깊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깊은 물을 표현할 때와 이제 얕은 물을 표현할 때 그 차이를 이 기능으로 보여주시면 되겠죠. 스캐터링도 이제 산란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확도와 볼륨감을 나타내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능도 이제 깊이감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색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의 형태를 만드실 수가 있겠죠. 밑에 있는 뎁스도 마찬가지로 깊이감을 표현하는데 좋은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이 상당히 자연스럽네요. 정말 신기했던 기능은 AI 모델 제너레이션이었습니다. 기능에는 총 두 가지가 있는데 텍스트를 입력해서 모델링을 만드는 텍스트2 3D와 사진의 3D 구조를 AI가 추론해서 자동으로 모델을 만들어주는 기능인 이미지2 3D가 있습니다. 텍스트2 이미지의 경우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모델링을 만들어주는데 상세하게 입력할수록 원하는 모델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모델링이 나왔으면 바로 클릭을 하셔서 작업 파일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뭐야? 왜 이렇게 작게 나왔어?
상어가 나오기는 했는데 생각보다 피곤한 것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죠. 그 다음에 이미지 투 3D의 경우는 이미지를 한 장만 업로드해도 모델링을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제 멀티 앵글 뷰라는 기능이 있는데 얘를 체크하시면 3장을 더 다양한 각도로 추가를 해서 좀 더 디테일하고 정교한 모델링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실에 있는 가구나 소품을 직접 찍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찍으실 때는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추출할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배경들은 하얗게 처리해 주는 게 좋겠죠. 어쨌든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단 AI 모델 제너레이션은 별도의 크레딧 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한 번을 쓰더라도 배경이 깔끔하고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크레딧은 소진 후에 다시 충전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현재는 조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유저분들의 사용 빈도수에 따라 시스템에 변화가 올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굉장히 편한 기능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I 에이전트입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 분위기를 잡는 게 가장 막막할 때가 있죠. 그럴 땐 AI 에이전트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당 이미지를 가을 황혼 느낌으로 바꿔줘라고 요청하면 AI가 장면을 분석해서 조명과 색, 온도를 지능적으로 최적화해 줍니다. 자,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와,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데요. 그래도 제가 가을 느낌으로 내달라고 했으니까 그 목적에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예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미지가 완성됐습니다. 야, 이번에는 야간으로 제가 부탁을 했는데 확실히 야간의 느낌이 나는 이미지로 잘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없던 게 생긴 것 같네. 어디서 나온 거지? 일단은 뭐 AI 작업물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AI 에이전트를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현재 작업하고 있는 이런 파일의 분위기를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기능 말고도 다른 기능도 가능하겠죠. 요거는 좀 더 테스트를 하면서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 기능은 무료 버전인 커뮤니티 에디션에선 50회 무료 체험기에만 제공이 되니까 꼭 필요할 때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D5 렌더 3.0은 단순한 기능 추가를 넘어서 AI가 작업자의 수고를 덜어주는 방향으로 진화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작업에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라며 저는 다음에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